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우선은 이 상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의 상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단단하고 흐르는 성질이 없는 고체가 존재해요. 고체.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 종이, 펜, 스프링, 지우개라도 모든 것들 다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단하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이왕이면 여러분 젤리 같은 것들은 조금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것으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모양, 부피가 일정하다. 그 다음은 흐르는 성질이 존재하는 액체라고 하는 상태가 존재해요. 자, 우리 액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맛있는 물들도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양은 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쭉한 통에 물을 담으면 길다란 모양을 바뀔 거고, 납작한 곳에다가 물을 넣게 되면 물의 모양은 납작해지겠죠. 그래서 모양은 변하고요. 모양 변화한다. 하지만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액체와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물질의 상태는 기체 상태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 그치? 숨 쉴 때 필요한 그 공기가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친구는 모양이 변해요. 그쵸? 모양이 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액체는 부피가 일정했지만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부피도 변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배우게 될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자,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얼음, 단단하죠? 고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얼음을 녹이게 되면 뭘로 되죠? 물로 바뀌어요. 그럼 그 물을 계속 열심히 열을 가하게 되면 부글부글 끓게 되겠죠. 그러면 기체 상태로 날아가게 되겠지. 그렇게 한 가지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저는 기체를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다가는 고체를 써줄 거고요. 오른쪽 아래다가는 액체를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 즉,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음이 녹으려면은 열을 가해줘야 되니, 열을 뺏어야 되니? 열을 가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글씨를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용어라 그랬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융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우리가 물을 부글부글 끓이기 위해서 열을 마구마구 가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가 기체화한다. 그래서 기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그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액체화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액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이 고체 상태로 다시 얼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응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단어 4가지를 배웠어요. 저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아직 고체에서 기체로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저 2가지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사이의 거리 혹은 입자 배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자 배열.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촘촘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거리가 얼마나 더 먼지 혹은 많이 먼지 그 3가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입자 사이의 거리를 화살표의 개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해. 오케이?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을 제가 화살표 아래로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액체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고체보다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리라고 쓰고 화살표 위쪽 방향으로 화살표 1개만 쓸게요. 하지만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죠. 기체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사이 거리는 굉장히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화살표 개수를 더 많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 있죠.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은 우리가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였어? 열을 뺏어야 되는 거였어? 가해줘야 되는 거였지. 그러므로 온도는 점점점 상승해야 되는 상태의 변화였었어. 맞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 볼게. 고체에서 액체로 가게 되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멀어졌죠. 그렇지. 그러므로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빨간색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들 있죠. 누구 있어? 응고와 액화. 저 친구들은 우리가 온도를 뺏어와야 되는 거야. 즉 냉각시켜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인해서 온도는 낮아져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가까워졌고요. 응고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입자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거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기체에서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겠지. 그럼 무슨 색으로 표시해야 돼?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은 우리가 승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맞잖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얘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입자 사이 거리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입자 사이 거리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맞는 화살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표시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가는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승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승화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승화가 존재하는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승화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서의 승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승화는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김이라고 하는 친구와 수증기. 먹는 김 말고 우리가 물을 팔팔팔 끓이게 되면은 주전자라든지 혹은 냄비에서 눈에 보이는 흰색의 연기가 마구마구마구 올라옵니다. 눈에 보이죠? 그쵸? 그것을 우리가 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은 눈에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수증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수증기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액체예요. 액체. 얘는 액체예요. 즉 수증기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가시게 되면 10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쌤, 열 에너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를 살짝 지워보고 왼쪽도 지워보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방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랑 파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를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2번, 3번, 4번이네요. 열 에너지.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체랑 액체랑 기체가 각각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 에너지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우리가 팔을 벌리면서 막 움직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러므로 고체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조금 덜 활발해요. 오케이? 상대적으로 제일 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 됐을 것 같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고체는 입자 운동이 둔하다 그랬으니까 가지고 있는 열, 즉 온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어떨까요? 그렇지. 가장 적게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액체. 자,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벌리면서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라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고체보다 활발하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도 고체보다는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체는요, 여러분,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아. 그러면은 입자 운동이 가장 어떨까요?
그렇죠.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가질 수 있는 열 에너지의 정도는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멋있게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우리가 아까 내가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썼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볼 겁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융해 존재하고요. 그 다음 기화 존재하고요. 그 다음 승화 존재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승화예요? 그렇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입니다.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높아질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온도가 높아진다. 무엇이 활발해질까요? 입자 운동. 그렇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승화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태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했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증가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부피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쓴 친구들은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 변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넘어가야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옆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 엄청 친해. 그래서 이왕이면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오케이? 하지만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 그래서 나 갈게. 그러면은 가지 마.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면 가야지 라고 보내. 기체는 저 멀리 있어. 가! 하고 그냥 보내. 그렇게 안 친한 친구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친하고 안 친하고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물리 시간에 살짝 한번 배웠죠?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인력이 센 거야.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력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그렇지. 인력은 점점 작아지는 상태의 변화다. 자, 그럼 파란색으로 쓴 친구들은 다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친구는 액화, 유응고, 그 다음 승화가 존재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승화예요? 그렇지, 기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친구이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태 변화이고요.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는 상태 변화다. 자, 이거는 글로 쓸게요. 둔해짐. 그쵸? 그리고 이 친구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부피값은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입자 간 인력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고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최종 정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참 예외 상황이 많아, 과학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 부피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상태 변화와 부피.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는 부피가 증가한다 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는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죠. 저 친구들은 대부분 물질이야. 대부분의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열한다. 즉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은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더 증가했죠. 그리고 냉각한다. 차갑게 만들게 되면은 부피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줄어들게 되는 게 대부분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물. 자, 여러분, 물 같은 경우는요. 얼음은 여러분 뭐 음료수 같은 거 먹어보면은 얼음이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나요? 물 위에 떠 있어요? 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피가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물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지고요. 액체일 때 부피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부피를 생각을 했을 때 액체일 때가 가장 부피가 작고요. 그 다음이 고체일 때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바로 수증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가 되었을 때 입자들끼리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너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근데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둥글게 손을 쭉 뻗어가면서 손을 잡고 둥근 모양을 이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눈에서 나오는 그거, 눈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결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너무 잘했어. 됐나요? 저 내용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쭉 배우게 되었는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음이 녹았어요. 물이 됐습니다. 갑자기 짠맛이 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수증기, 공기 중에 존재하던 수증기를 물로 다시 바꿨어. 근데 갑자기 단맛이 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얼음 5ml를 녹였어요. 그럼 물은 몇 ml 나와야 돼?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무엇이냐? 상태 변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 이 특징을 뭘로 공부를 할 것이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변하는 것들은 무엇이 변하게 되는 것이냐? 첫째, 온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바뀌었어? 부피가 바뀌었네.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에서
부피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바꾸고 있는 것이냐? 입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변하는 것에 부피가 나온다. 맞는 말이고요. 입자 배열이 나온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결국 저 부피가 바뀌는 이유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도 변하게 된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것.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얼음을 녹이면 갑자기 단맛이 나온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얼음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5ml가 그대로 5ml가 되죠. 그 이유는 새로운 입자가 추가가 되지 않고 날아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도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변하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싹 다 지우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못 적었어? 책에 있어?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배웠었어, 살짝. 그 열 에너지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출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돼. 자,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것, 즉 온도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 즉 우리가 이것을 가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이 날아가거나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 있던 열을 본인이 흡수해서 날아가는 것, 오케이?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종류는 얼음이 녹는 거, 융해. 그리고 물이 날아가는 거, 기화. 그 다음 승화가 있었죠. 근데 이 승화는 어디서 어디로서의 승화야? 고체에서 기체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추가로 열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물이 날아가게 되면은 주변에 있던 열을 쏙쏙쏙 빨아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 즉 냉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냉각하는 상태 변화의 이름들은 어떤 게 있었어? 응고, 액화, 그리고 승화. 어디서 어디로 가는 승화예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야. 자, 즉 나는 추워지고 싶은 거야. 온도를 다, 내 가진 열을 다 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열이 어디로 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므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합시다.